지난 시간에는 완전 미분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벌써 우리가 미분 상변 방정식을 풀 때는 각각의 형태가 있다 그랬죠. 형태가 있다. 첫 번째 배운 게 변수 분리. 변수 분리 가운데는 그냥 바로 변수 분리되는 게 있고, 또 변수 분리로 변환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 미분형이 있어요. 완전 미분형은 그냥 봤더니 완전 미분형이 있고, 여기서는 적분 인수를 이용해서 하는 미분형이 완전 미분형으로 변환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x처럼 마이너스 y의 dx 플러스 x의 dy라고 하면 이 식은 바로 그냥 변수 분리로 그냥 풀 수 있는 거예요. 변수 분리로 풀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완전 미분형인가를 보기 위해서 m은 니꼬로 마이너스 y, n은 니꼬로 x라고 고쳐본다. 이게 고쳐서 y에 대해서 m을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1이고 n을 x로 미분했더니 1이고, 그래서 서로 값이 틀려요. 그래서 완전 미분형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 x제곱분의 1을 곱했어요. x제곱분의 1을 곱했더니 여기서처럼이 마이너스 x제곱분의 y고, 여기는 x분의 1이고, x분의 1이고. 그러면 이걸 m이라 그래서 해봤더니 m이라 그러고, n은 니꼴 x분의 1이라고, m을 y로 미분하면 y로 미분하면 남는 거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만 남겠죠. n을 x로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분의 1로 서로 같다. 이렇게 서로 같다. 그래서 완전 미분입니다. 따라서 u를 구하면 m을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을 적분하니까 x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ky의 함수가 된다. 또 n을 ty로 y에 대해서 적분했더니 그냥 바로 x분의 y가 되죠. 그래서 kx.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검토해 봤더니 x분의 y 플러스 c는 니꼬르 제로. c는 니꼬르 제로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c를 해주던. 이때 fx는 니꼬르 x제곱분의 1을 적분인수다. 어떤 값을 곱해서 완전 미분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적분인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적분인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적분인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완전 미분 때는 m의 dx 플러스 n의 dy라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완전 미분이 아니면 우리 이제 pq를 도입해요. 변수 이름이야 뭘 도입해도 상관이 없죠. 어쨌거나 pxy의 dx고 qxy의 dy 형태로 조졌다. 모든 일개 미분 방정식은 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y 다시를 dx dy로 나누니까. 그러면 두 개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x에 대해서 미분해서 서로 값이 틀리다. 그러면 완전 미분형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함수 fxy x 함수인지 y 함수인지 몰라요. 그래서 xy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양변에 곱한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fp의 dx, fq의 dy가 되겠죠. 그러면 완전 미분형이니까 앞쪽에 있는 거를 y로 미분하고 뒤쪽을 x로 미분해서 완전 미분형이 된다. 두 개 뒷골과 같도록 f를 구하는 거예요. 같도록 f를 구한다. 그러면 이거를 적분인수라고 한다. 이 적분인수는 유일하지도 않고 여러 종류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해서 그럼 적분인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적분인수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칠판에서 할 때는 한번 써놓고 한 두 번씩 설명하는데, 여기서 또 줄을 그으면서 두 번 설명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복해서 듣는 수밖에 들어야 되겠죠. 가능하면 한 번씩 더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자, 해서 FP가 Y로 미분한 것과 FQ를 X로 미분한 것이 니꼬르가 되도록, 그러면 이걸 풀어 써보면 어떻게 돼요? 편미분 형태로 FYF이고, 그 다음에 F 플러스 P, FPY고, 우변은 FXQ고, FQXY. 첨자는 편미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편미분. 해봤더니 상미분 방정식을 풀라고 봤더니 편미분 방정식이 되어버렸어요. 더 어려져 버렸어요. 더 어려져 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푸냐. 그럼 이대로는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자, f를 fxi라 하지 않고 x만의 함수라고 가정하자. x만의 함수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fx는 편미분이 dx분의 dy 되겠죠.
fy는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은 저 위식은 f의 py 그 다음에 dx분의 df의 q에다가 f의 qx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차치 이렇게 봤더니 f로 묶어내고 f로 묶고 그러면 py-qx가 되죠. 이쪽은 q의 dx분의 df가 되고 그러면 f와 dx 간의 관계는 x처럼 이렇게 변수 분리 형태로 표시한다. 뭐 q가 분모로 들어가겠죠. 분자의 py-qx 해서 f가 x만의 함수니까 여기서 나오는 rx도 x만의 함수가 돼야 되겠죠. x만의 함수. x만의 함수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x만의 함수가 아니면 f는 거를 fx라고 가정한 게 잘못됐죠. 잘못됐으니까 이렇게는 해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 f를 풀어봤더니 뭐 f분의 1이니까 로그 절대값 f고 rx를 x에 대해 적분해서 플러스 c가 붙고 근데 여기 뭐 지수 플러스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이라는 거는 적분인수이기 때문에 상수는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f는 거로 익스포넨셜에 뭐 지수의 rx를 dx로 해준다. 상수는 불필요하고요. 그래서 fx라는 적분 인수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그러면은 자 fx를 fx라고 가정해서 안 됐다. 그래서 여기 제대로 값을 못 찾았다. 그러면 또 fy라고 가정을 해서 해봐야죠. fy라고 가정해서 dy는 이거로 dy분의 tf고 fx는 제로고 식을 풀어봤더니 분모에 p가 들어가요. p 여기는 f 그대로네요. f 그대로고 f고 여기 분모에 p가 들어가요. 분모에 p가 들어가고 분자는 같은데 보고 틀렸어요. 앞뒤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fy의 함수니까 r s타가 y의 함수가 돼야죠. y의 함수가 돼야 되고 지금 돼야 되고 그 fy는 엑스포넨셜의 지수의 r 스타의 dy라는 적분 인수를 갖게 된다. 그러면 원래 있던 식에서 한 번 더 쓰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자, 두 경우가 다 성립이 안 됐다. 성립이 안 되면 뭐 적분인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적분인수를. 그런데 거꾸로 돼서 완전 미분이 아닌 건 아니에요. 어떤 적분인수가 뭐 xy 함수인 것도 가능하다 이거죠. f는 아이고 마우스 글씨 쓰기가 좀 fxy인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어떤 논리를 거쳐서 구할 수는 없어요. 구할 수는 없고 우연히 뭐 어떤 함수를 봤더니 뭐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관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방법으로는 완전 미분이 안 된다. 이거죠. 완전 미분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할 때 f를 fx라고 가정하냐, fy라고 가정하냐, 어느 거를 먼저 선택할 거냐. 뭐 그거는 뭐 상당히 선택이 어렵지만, 자, 뭐 가장 그래도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분모에 들어가는 항이 단항인 항이 되도록, 그러니까 q가 xy 제곱이면 저기 f는 거로 fx라고 가정하는 게 더 좋겠다 이거지. y 제곱을 분자해서 소거할 수도 있기 때문에 q가 이런 식으로 여러 항으로 xy가 곱해져 있는 이런 항이라면 소거가 되려면 y항이 소거가 되려면 모두 함께 소거가 돼야 돼요. 이 경우는 뭐 fy라고 가정하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항을 소거하기 쉬운 항을 먼저 가정해 본다. p가 단항이면은 fy라고 해보고 q가 단항이면은 fx라고 해보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꼭 그게 정답은 아니고요. 뭐 우선순위를 택할 때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하나 들어보면 예제를 자, 뭐 상당히 복잡한 식의 exponential x 플러스 y exponential y의 dx는 x exponential y 마이너스 1의 dy 뭐 수학 문제를 칠판에 쓸 때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p는 이코로 exponential x 플러스 y에 y exponential y pq라 하자. pq라 하자. 미분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 위에는 exponential x 플러스 y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y로 미분한 거 exponential y가 하나 남고 뒤에 미분한 거 y exponential y가 남고 q를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x로 미분했으니까 exponential y가 남고 그래서 두 개가 뒷골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완전 미분이 아니다. 그래서 적분 인수를 구해야 되겠다. 자, 제일 먼저 fx라고 해보자. fx라고 해보자. 이번에는 뭐 p든 q든 전부 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우리가 습관적으로 f는 fx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식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f분의 L에 dx분의 df는 r이고 q 분모로 들어가고 뭐 y로 미분하고 x로 미분해서 해봤더니 뭐 x 함수가 아닌 거예요. x 함수가 아닌 거예요. 직접 여기서 뭐 델 y분의 델 p에서 델 x분의 델 p를 빼면은 이 두 항이 남죠. 두 항이 남고 마우스로 나타나진 않지만 저건 뭐 fx가 x만의 함수가 아니더라. 그래서 적분 인수를 fy라고 해보자. fy라고 했더니 자 여기처럼 이렇게 두 개를 빼서 p로 나눴더니 마이너스 1이 되더라. 마이너스 1. 아 그래서 f는 exponential의 마이너스 y다. 그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치수를 적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y가 되죠. 양변을 곱했더니 이것처럼 exponential x 플러스 y의 dx가 되고 x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y의 dy가 되고 그래서 양쪽으로 해봤더니 m을 미분하면 exponential x 플러스 y는 델 x분의 델 u고 n을 미분하면 델 y분의 델 u고 자 완전 미분이란 거는 일단 검증을 한번 더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넣었듯이 뭐 완전 미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에서 u를 m을 x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exponential x고 x는 분해서 xy고 k의 y의 함수가 되고 n을 y에 대해서 적분하면 exponential 마이너스 y가 되고 플러스 xy 항이 남고 kx 함수가 남고 그러면 양쪽에 x만의 함수나 y만의 함수가 없으니까 그냥 상수 c만 남는 거죠. c만 남는다. 그러면 최종에는 여기서처럼 이와 같은 해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예제를 하나 풀어보는 거예요. 숙제는 여러분들이 숙제항에 있는 것들을 전부 이런 방법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직접 수학은 직접 손으로 해야 됩니다. 손으로, 손과 머리로, 눈과 입으로 하면 안 돼요. 눈과 입으로 하면 안 된다. 자, 이제 선형 일개 방정식에서 변수 분리를 배웠고 원점 미분 형태를 배웠고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일반적인 형태에서 선형 상미분 방정식을 배울 겁니다. 자, 변수 분리, 적분에 인수한 완전 미분, 이때는 선형이냐 비선형이냐를 구별하지 않았어요. 선형이나 비선형이냐를 구별하지 않고 풀 수 있는 앞으로도 거의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선형 문제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비선형 문제는 여기서처럼 완전 미분이나 변수 분리일 때만 비선형이 가능해요. 선형이라는 건 뭐냐면 종속 변수 간에 곱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곱이 없을 때. 자, 그러면은 선형 일개 상미분 방정식이니까 일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y 플러스 px의 y는 이꼬로 rx다. rx가 0이면 뭐냐면 제차식이라 그래요. rx가 0이 아니면 비제차식. 호모지니어스, 넌 호모지니어스 그럽니다. 우리가 열전달 문제를 풀 때 방 안에 난로가 없고 외부에서만 벽면으로만 온도가 들락날락하면은 그거는 제차식, 호모지니어스라고 하고 방 안에 난로가 있거나 또는 지금처럼 뭐 방 안에 뭐가 열량 소스가 있으면은 그 자체가 비제차입니다. 해서 제차식, 제일 먼저 제차식 보면은 y 플러스 p y는 이꼬로 제로고 그냥 이게 쉽게 y분의 dy는 마이너스 p의 dx에서 그냥 변수 분리 뭐 지금까지 풀어본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로그 y고 마이너스 p의 dx고 절대값 y로 나와서 exponential c고 exponential의 지수에 마이너스 p 적분함수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 묶어내고 결국은 c는 이렇게 된다. 우리 무턱대고 y는 내 거로 c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비제차 방정식을 다뤄보겠습니다. 적분인수를 제일 먼저 fx라 그려보자, 이거죠. fx라 그러자. 자, 제일 먼저, 자, 식을 풀어 써주면 ty 플러스 p, 가로 p, 소문자 p입니다. y 마이너스 r의 dx. 그래서, 뭐, 우리는 dx 앞에 있는 게 p라 그러죠. p는 소문자 py의 마이너스 r이고, q는 1이고. 자, Q가 1이니까 분모에 들어가니까 F니꼴에 fx라고 하는 게 가장 타당하겠죠. 그래서 F니꼴에 fx 하고 자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지수가 자 해봤더니 여기다가 자 F의 Q FTY의 플러스 PFY 마이너스 RF의 DX는 니꼴로 0이다. 그래서 이처럼 f의 dy는 q의 py 마이너스 qx는 px로 x만의 함수다. x만의 함수가 되니까 우리는 적분인수 f를 구할 수가 있다. f는 뭐 있냐면 exponential의 지수의 p의 x 그래서 exponential h는 니꺼로 p의 dx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책에서처럼 가정을 해서 풀어도 되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적분인수 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풀면 여기서처럼 다시 설명하면 dy 플러스 py 마이너스 r dx는 제로라고 표현하고 p 함수 표현하고 q 함수 표현하고 해서 대입해서 자 적분인수 f분의 df를 구했더니 분모 q분의 1이고 해서 px로 x만의 함수가 나오더라. 그래서 f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 그러면 f를 구했으면 이제 f를 여기다 곱해줘야죠. 곱해서 쪼르륵 곱해주고 자, 그러면은 이제 본래 자, 구했고 그러면 m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처럼 이렇게 py 마이너스 r의 exponential h고 이게 del x의 del u고 마찬가지로 n은 니꼴의 exponential h의 del y의 del u고 두 개를 하려고 보니까 여기 이 식을 하는 것보다 우리 답이 있다는 건 알아요. 일식을 더 접근하는 게 쉽죠. y 함수인데 y니까 여기다 y만 곱해주면 되잖아요. 이거는 exponential hy의 kx다. 자, 두 번째 시간 해봤더니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접근하면 px고 exponential h고 그래서 다시 해봤더니 exponential hy의 자 마이너스 r의 exponential h 곱해진 거에다가 dx로 접근해서 플러스 c다. 여기서 참고표를 보면 자, 제일 먼저 exponential의 지수의 p dx y를 x로 미분하면 y는 상수 그대로고 여기 exponential px 그대로 나오고 분모를 미분해주면 되는 거죠. 분모를 미분해주면 된다. 그래서 py의 exponential의 px가 된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exponential fx의 다시는 exponential fx가 나오고 그 다음에 f 다시 x다. 그렇죠? 여기 있는 이거를 미분해줘야 된다. 그렇죠? 이거를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적분함수를 미분했으니까 p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최종식은 exponential hy의 마이너스 r exponential dx 플러스 c는 니꼴의 제로다. 그러면 y를 요즘은 뒤로 넘겨서 exponential 마이너스 h고 가로 안에 들어가고 플러스 c는 뭐 마이너스 c는 플러스 c 같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일반회를 얻을 수가 있다. 비제차 산형 방정식인 경우에 이와 같은 회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차일 때, 비제차일 때 일개 선형 방정식에 대한 일반회 구하는 방법을 여기 다시 요약해서 다시 해보는 겁니다.
제차 1개 방정식이면 여기처럼 이렇게 rx는 니꼴로 0이 되니까 로그 뭐 y분의 1이 되고 로그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넣어서 이와 같은 식이 된다. 자, 여기 하는 식으로 하면 여기도 y-는 이렇게 되고 적분인수 f를 곱해서 이렇게 적분인수를 직접 구한다. 적분인수를 구하려고 했더니 여기처럼 자, 익스포넨셜 h가 된다. 양쪽이 곱해서 그냥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중간 건너뛰고 책에 있는 방법입니다. 좌측은 봤더니 익스포넨셜 h y 다시가 되더라. 우리는 적분인수에서 직접 구했는데 우변은 r의 익스포넨셜 h가 되더라. 그래서 적분하면 익스포넨셜 h y이고 좌변은 플러스 c가 붙고 넘어와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이어서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베르니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베르니 방정식은 뭐 베르니 집안이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어느 베르니인지도 잘 몰라요. 우리 유체카에서 나오는 베르니인지 거기 뭐 아버지인지 삼촌인지 조카인지 뭐 3-4대에 걸쳐서 유명한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어디 보면 베르니 가족 그 가족 가계도가 있어요. 가계도가 각각에서 뭐 어느 분야에 기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뭐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족사에 얽힌 얘기도 수업 시간이 많은데 여기서는 뭐 그런 건 건너뛰고 자 y 플러스 pxy는 gx의 y의 a승이다. y의 a승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비선형 방정식일 수 있다는 거죠. 비선형 방정식일 수 있다. 자, a가 제로면 일단 a가 제로면은 어떻게 돼요? 1이 돼서 그 항이 뭐 선형 비제차식이 되는 거죠. gx만 남으니까. a는 니꼴이 1이면 어떻게 돼요? a만 1이면은 저쪽 px하고 gx하고 같이 뭐 꼴이 넘어가니까 선형 제차식이 되죠. 그래서 a가 1이거나 0이 아닌 경우 u는 y의 1-a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자 새로운 총속 변수를 도입했으면 y를 전부 소거를 해야죠. 소거해야 되니까 u를 미분해주면 1-a의 y의 -a 승의 y-가 되죠. 그러면 y-에 대입하면 1-a의 y의 -a 승이고 저쪽 본래 있는 식에서 y-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대입해서 쭉 정리하면 이렇게 쭉 정리하면 뭐 g의 p의 y의 1-a 뜨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네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g p의 u가 되네요. p가 2에 되네요. 식이 그럼 어떻게 돼요? u 플러스 1-a의 p, u의 1-a의 g로 선형 비제차식이 되더라. 선형 비제차식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A를 하나 들어보는 거죠. 로지스틱 방정식이란다. 어디 쓰이는 식인지는 잘 몰라요. 자, y-는 이거로 ay-py 작업이다. 이 식을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베르니식 되더라. 그러면 u는 이거로 a가 2니까 u는 이거로 y의 1-a라고 가정한다. y-1입니다. 그러면 u 미분해봤더니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2승의 y-다. y- 쭉 대입했다. 했더니 b 마이너스 a의 y의 마이너스 1승. 그래서 b의 마이너스 au가 됐다. 따라서 u 플러스 au 플러스 b라는 선형 비제차식이 됐다. 그래서 일반에는 자 적분인수 구해서 어떻게 돼요? p에 대해서 exponential at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일반에는 exponential h의 적분 r exponential h dx 플러스 c 그래서 이 식을 쭉 대입해 보면 되는 겁니다. 쭉 대입해 주면은 이것처럼 y는 이코로 이렇게 y는 이코로 exponential 마이너스 h의 a분의 b의 x는 여기 사실은 여기 y가 아니고 u네요. u 아니고 u 자에서 해는 x처럼 u는 이렇게 그려지고 그래서 y는 이코로 u분의 1 해서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에서 이런 사실은 비선형 방정식으로 거의 유일하게 푸는 방정식이에요. 비선형 2개 이상에서는 아예 비선형 방정식은 다루지도 않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 시리즈 익스펜션 급수회를 구할 때는 또 비선형이 바로 또 비선형을 다룰 수도 있어요. 다룰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가 그냥 어널리티카에 푸는 데서는 비선형식은 뭐 이게 거의 그 유일할 걸로 생각합니다. 유일할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모든 문제는 대부분이 척이치 문제라 그랬죠. 척이치 문제. 항상 척이치 문제인 거는 척이 조건 주고 그다음 문제 푸는 거예요. 척이 조건 모든 방정식은 시간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풀어가는 거예요. 척이치 주고 푼다. 그런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이제 그 경계치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달나라를 간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저기 플로리다에서 발사를 하면은 그 궤적을 따라서 쭉 해서 달나라에 어디 떨어져야 되죠. 달나라에 어디 떨어져야 되는데 달나라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구고 여기가 지구고 여기가 달이면은 여기서 뱅뱅뱅뱅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 목적지가 이렇게 있죠. 사실은 저 목적지를 맞추기 위해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풀 때는 앞에 발사장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저기를 맞춰 가도록 하는 거예요. 맞춰서 가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조정을 계속하는 거죠. 이제 수치적으로 푸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y의 미분은 이렇게 되고 차기 조건을 주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콩 수학이기 때문에 항상 해가 존재하냐 유일하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우리 공학 문제는 전부 해가 있는 거고 해가 대부분은 유일하다고 증명이 된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저기 별도로 그거를 증명하는 과정이나 뭐 전제를 증명하는 거거나 유일성을 증명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뭐 그냥 뭐 대충 설명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으로 제1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